너무 시인의 기질이 보여줬어요. 몸속에 장치가 돼 있네요. 칭찬이 장착이 되셨네요. 이라고 하면 또 직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소 이제 터득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미 시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인입니다. 요가. 하이, 현현이스. 오늘은 뭔가 교실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무엇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를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러다시피 시가 뭔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하기엔 너무 감당하기 벅찰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어렵게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시를 쓰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네. 저는 2015년도 조선일보로 등단했고 2019년도에 이제 동주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시집한 권과 산문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집 제목이 나는 천사에게 말을 배웠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이제 제가 천사의 말을 이제 현님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될 것 같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 시. 네, 시. 시간을 다루는 언어. 시간을 다루는 언어. 그냥 막 뱉어봤어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 현님의 작사한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거기 시적인 부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현님의 어떤 시적인 감성과 영감을 찾는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못 찾으면 어떡하죠? 근데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너무 시인의 기질이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루는 언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시간을 다루는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시는 어쨌든 지금 현재성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다루는 언어라는 정의를 굉장히 잘 내려주셨어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메타포라고 생각하거든요. 메타포. 네, 은유. 네 맞아요. 천재신데요? 사람들 많이 쓰더라고요. 어. 알아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은유가 뭔가요? 은유요? 네. 비유의 한 방법이죠. 맞아요. 비유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A는 B다 라고 해서 네. 내 마음은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저 하늘 별이죠. 현철 선생님 노래입니다. 하늘 별. 네, 너무 잘하셨어요. A는 B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포인데 우리 주변에 생각하는 것들이 다 메타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님 오시면서 어떤 장면 기억나는 것들 있으세요? 전화 받으면서 와가지고.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네. 저는 또 그 친척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한 네.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비가 엄청 와가지고 못할 것 같았는데 비가 확 오고 하늘이 맑아지면서 달빛이 이렇게 딱 떠올랐던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나요. 그 달빛과 캠프파이어의 콜라보레이션? 네, 맞아요. 그 장면들이 콜라보레이션 되면서 영감이 되면서 저에게 메타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덕분에 가사도 썼죠. 그 가사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어떤 가사인가요? 그 바닷속의 다이아는 노래. 네, 가사인가요? 알아요. 네. 네. 최근에 나왔던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군요. 네. 그럼 시적인 영감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네요. 몸속에 장치가 돼 있네요. 칭찬이 장착이 되셨네요. 제가 또 메타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시에서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전에 우리 은유법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직유법이라는 게 있죠. 네. 직유법은 뭔가요? 뭐뭐 같다. 그렇죠. 뭐뭐 같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현님? 네, 직유법이요? 한번 해볼까요? 처음처럼 이슬처럼 처음 같은 너.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거 뭐 그렇게 처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현님의 가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이 되게 좋았거든요. 꽃이 핀 채 시들어가는 우리 사랑을 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다음이 있을까라는 노래에. 네. 이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꽃이 핀 채 시들어간 우리 사랑처럼
이라고 하면 또 직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소 이제 터득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미 시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인입니다. You're God. 맞아요. 네. 그리고 직유법이 있고 또 의인법이 있죠. 의인법. 의인법은 뭔가요? 사물을 사람처럼. 그렇죠. 여기는.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네. 또 새가 웃는다. 또 나무가 운다. 오. 이런 것도 다 의인법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까지 말씀드렸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또 하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이 한 공간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시를 쓰고 싶나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 불면증? 불면증? 네, 좋아요. 불면증이면 공간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간? 소파요. 그렇죠, 소파. 네. 그리고 시간은 새벽이요. 새벽. 그렇죠. 그러면 이 화자, 이 주인공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소파에 누워 있고 새벽이고. 그러니까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네, 이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럼 소파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장소에. 현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요. 아, TV. 네. 서랍 안에 돈이 있는데. 아, 돈 중요하죠. 찻소리. 핫소리.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자는 불면증에 걸렸는데 뭘 하고 있나요?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아, 유튜브. 유튜브에 뭘 보고 있나요? 역사 강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 강의. 네. 역사 강의 누구의 역사 강의인가요? 네? 신용환 선생님의 신용환? 역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구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서 이 장면이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현님의 가사들을 보니까 어떤 현님은 약간 집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러신가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어떤 집착이요? 어떤 상대방에 대한 아. 집착, 네, 어떤 아. 애정, 어떤 상실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그렇죠. 누구, 네, 네. 그런 제가 네.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 집착에 관해서도 좀 시를 쓸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된장찌개에 집착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집착한다. 라고 하면 또 얘기가 되죠. 라고 구체성을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메타포,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법칙, 그리고 직유법, 은유법 이런 것들을 짬뽕시켜가지고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엑기스로 좀 알려드렸는데요.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는 됩니다. 네. 진짜 수업하는 것 같다. 그냥 하나 꽂히는 거는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겠다. 맞아요. 그거 하나면 돼요. 네. 그거 하나면 시 쓰는데 거의 한 80% 다 한 거. 네. 잘하셨어요. 야. 천재 인정합니다. 네, 그럼 오늘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현이콤보TV 왕관부. 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2교시는 네. 저의 시를 좀 같이 낭독해보고 좋습니다. 네. 네, 좀 읽어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님이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요? 네. 사랑의 뒷면이라는 사랑의 시인데요. 뒷면. 사랑의 뒷면 정현우. 참외를 먹다 벌레 먹은 안쪽을 물었습니다. 이런 슬픔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뒤돌아선 그 사람을 불러 세워 함께 뱉어내자고 말했는데 아직 남겨진 참외를 바라보다가 참외라는 말을 꿀꺽 삼키다가 내게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먼 사람의 뒷모습은 눈을 자꾸만 감게 하는지 나를 완벽히 도려내는지 사랑에도 뒷면이 있다면 뒷문을 열고 들어가 묻고 싶었습니다. 단맛이 났던 여름이 끝나고 익을수록 속이 빈 그것이 입가에서 끈적일 때 사랑이라 믿어도 되냐고 나는 참외 한 입을 꽉 베어 물었습니다. 와, 저보다 낭독 너무 잘하시는데요.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안 틀리려고. 이것을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달콤 쌉싸름했어요. 달콤 쌉싸름하다.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쓰셨을까라는 생각? 이 사랑의 뒷면이 말 그대로 이제 사랑의 뒷면인데 네. 여기서 나오는 과일이 참외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외를 먹다가 벌레를 딱 먹었거든요, 제가. 네. 그러면서 옛 사람들이 만났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썼던 시인데 참외와 참회, 참회. 예, 약간 그러한 네. 이중적인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써봤던 시예요. 예.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랑에도 뒷면이 있다면 뒷문을 열고 들어가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묻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나요? 아니요. 아니요. 생각나지 않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아직 미완성의 시예요. 네, 미완성의 시인데 이것을 좀 현님이 낭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 한번 이것저것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좀 수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네.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스콜. 정현우. 슬픔이라는 발음이 서툴러도 좋았다. 너는 옥상 위에서 유리를 껴안고 뛰어내리는 사람. 이마에 빗물을 맞고 서 있다. 인간이 가진 울음을 모두 꺼낼 수 없다는 것을, 무심히 뛰어내린 철로 위에서 괴로움을 나눠도 좋을 너를 그곳에 오래도록 세워두고 돌아온다. 우리는 거대한 침엽수 아래 빗소리를 듣는다. 잠기기만을 기다리는 마을과 수모라는 두 개의 마음을 단 한 번 수거해가는 감긴 두 눈을 신의 몫이라 아름답다고 말하면 어떻게든 이해가 되는 것. 기도하는 만큼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 왜 울고 난 뒤 두 눈은 따스할까? 그토록 뜨거운 심장을 가져본 적이 있다고 믿기 위해. 늘 그 자리에 없는 것들은 빗소리가 난다. 먼 구름 아래 비, 박수 소리 같은 것들.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소리가 나는 것으로 세상은 나뉘니까. 소리 없이 사람이 가고 사랑하는 이들은 간밤에 꿈을 억지른다. 시간이 발등을 적시던 겨울은 짧았다. 아, 두 뺨을 감싸며 빗속을 걸어가던 밤이여. 잘가 라는 말 대신 차오르고 마는 강수. 슬픔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네 눈빛 하고 있겠지. 빈 의자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너라는 것을 나는 안다. 모든 슬픔은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 모든 비는 두 눈은. 이제 집에 가자. 빗속에 마주서면 너는 아무 말이 없고 빗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물구름이 울고 있는 너를 본 것 같기도 한데 겨울 창가는 겨울 볕이 잘 든다. 오. 빠져서 들었어요. 오. 일단 한번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쓸쓸하면서도 괜찮았달까? 네. 저희 노래 중에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알아요. 저는 그 노래 가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 노래 가사를 처음 받았을 때 느낌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제가 이번에 엄청 영혼을 갈아서 쓴 시거든요. 네, 갈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비 내린 스콜과 네, 이제 박수 소리 스콜 비슷한 건데 네, 이것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이제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네. 이제 그 되게 친한 친구를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빛 속에 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비 오는 날 쓰게 된 시거든요. 계속 이제 노래 빗대게 네.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일본 노래 중에 내가 죽으려고 한 것은이라는 일본 소름. 노래. 저 그거 듣고서 쓴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소름. 오, 그 느낌이 너무 네. 나서. 아 진짜요? 맞아. 헐. 이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소름이에요, 소름. 여러분 짠 거 아닙니다. 진짜요? 네. 오, 그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거기 네. 메타포가 계속 네, 나오죠. 네, 메타포의 네. 설명이 있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이게 나오기도 전에 제가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네. 뭔가 텔레파시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없다고 믿었는데 네. 이제 믿어요. 나 자신을 이제 믿으면서 네. 네. 2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3교시가 되었습니다. 아, 네, 3교시인데요. 네. 아, 근데 저보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니에요.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시 써본 적 있어요? 있냐고요. 그래서 제목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요.